예, 죄송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HL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우리그룹 자이언트 김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하이빙 만나기 이전에 정말 대기업 다니는 남편 덕분에 두 아이 키우면서 참 재미있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이리빙은, 이제 어느 사무실 격리 업무를 보고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자모의 엄마 집에 갔다가 지금의 울산의 로얄 오너이신 진영순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이리빙과 인연이 됐습니다. 제가, 음, 우선 사진을 먼저 하나 띄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큰일 났네. 이게 왜 이래 안 넘어갈까? 바탕화면에 마우스 클릭 한번 하세요. 마우스가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울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마우스가 안 어, 먹으면 노트북 네네. 그 밑에 그 바 있잖아요. 터치하는 거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클릭 한번 하시면 돼요. 참네, 큰일 났네. 잠깐만요. 넘겨보실래요? 마우스를 교체를 해볼게요. 아니요, 그냥 터치 한번 하시면 돼요. 됐어. 금방 넘어갔어. 온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생뚱맞게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제가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넣어봤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풀빌라도 가고, 그리고 여유롭게 남편하고 꽃구경도 가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도 들어와서 저는 하이리빙 여행을 포함해서 해외여행을 4번을 다녀왔어요. 왜 자랑을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하이리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4번이나 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아이들하고 풀빌라 다니면서 놀고 마음대로 평화롭게 다녔다라면 하이리빙이 아니더라면 수입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도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수입이 하나도 안 떨어졌다라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고요. 네, 저는 하이빙 만나기 이전에는 사실 신혼여행도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래 부러웠고 내 인생에 해외여행이 있을 거라는 거는 꿈도 못 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4년 이후로 매해마다 하이빙에서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는 해외여행 몇 번 갔다가 아니라 어느 나라까지 갔는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적어봐야 기억을 할 만큼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이 하이링 만나기 이전엔 정말 그냥 직장인으로서 내 허리띠 졸라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지만은 사실 그게 아이들 커가면서 녹록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링 만난 지금은 예전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하이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까 제목은 너무 거창하게 정했는데 사실은 이걸 하면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이 책은 지금 우리 그룹에서 권장해주는 책인데, 여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제가 2002년도인가? 엄청 오래전에 직접 동시 통역을 하는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 듣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었는데 1박 2일에 16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데 어떻게 갔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이리빙을 막 이래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서 너무 내 인생에 완전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 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 중에 어떤 한 젊은 CEO가 아이를 데리고 뷔페를 먹으러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수준으로 생각하면 내 아이가 3살이면은 어리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가서 평소에 얘가 좋아하는 빵을 갖다 주거나 얘를 그냥 콘프라이크 같은 거에다 우유를 섞어서 갖다 줬을 텐데 그분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너가 뭐를 먹을 건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기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말 CEO들, 잘 사는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다르다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그때 놀랬고, 또 한 번은 이분의 강의가 영어로 했는데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동시통역을 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한 이런 정보라든가 비전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물류의 허브가 된대요. 저는 그 얘기가 그때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구본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한 바퀴 뺑 돌아서 대한민국 찾으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찾으려 그러면 알기 때문에 위치상 알기 때문에 찾지 잘 못 찾아요. 근데 만약 거기에 앞정이 하나 딱 꽂았다. 그러면 사실 못 찾을 거거든요. 그리고 밑으로는 바다예요. 위로는 북한이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물류의 허브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갔지만은 하이리빙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테시 이 책에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의 한 내용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행동과 부정적이고 맴도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에 걱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줄여서 보면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대요.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이리빙 만나면서 많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희망 플러스 절망은 100이다. 희망하고 절망이 반반이라면 만약에 희망이 더 커져서 60을 가면 절망은 40으로 줄어들어요. 희망이 80으로 늘어나면 절망은 20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절망이 60이면 희망이 40이 되고 절망이 80이면 희망이 2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희망은 점점점 커가요. 저는 이곳에 지금 저랑 함께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화면을 함께 공유하시는 모든 분이 희망을 점점점 키우기를 정말 희망하면서 이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모두 희망하는 게 다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아마 이 책은 모두가 읽었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죠.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금 흐름의 4분면을 너무 잘 해놨잖아요. 여기 E와 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95%의 사람들이 5%의 대한민국 현금을 나눠 먹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으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빨간 거 비즈니스 오너하고 인베스터 투자가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95%의 돈을 5%가 나눠 가진대요. 여기는 즉 시스템이 수입을 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 수 있는 길이 아까 우리 일부에서 최월자 사님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E하고 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수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B하고 I에 있는 부분은요,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 되거든요.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팀으로 활동만 하면 무한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게 B와 I 부분이에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 몇 권 되는데 이 분면에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직장인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해라라고 메시지를 주는데 이 부분이 자기 일을 하라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옹호론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외에 번외 책을 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숨겨진 비밀 8가지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 저는 제 친구가 한 명이 이래 암하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환자 같지가 않아요.
재발해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아프고 힘들 텐데 너는 인상 한 번 안 찡그리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했는 말, 이 친구가 예전에 하이리빙을 했었거든요. 몸 아파지기 그 전에 한 하이패밀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있잖아, 나는 하이리빙 하면서 정말 그 책, 습관처럼 읽은 그 책이 내 삶에 엄청 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힘들 때는 좋은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한대요, 지금도. 그러면서 자기는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가 돌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게 하이리빙에서 배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 편한 때 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천휴가 나왔을 때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아들에게 안 힘드냐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엄마가 그랬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저는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제가 하이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내 삶에 정말 조금씩 변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공에 대한 태도라든가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그리고 자신감 결여를 극복하는 기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돈 관리를 하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 관리 기술, 목표 설정하는 거. 이 모든 게 이 하이리빙 시스템 속에, 이 교육 시스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변화만 하면 삶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하이리빙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만 제대로 배웠다라면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21세기지만 이분이 예전에 20세기 최고의 발명은 자동차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래요. 삶의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대요. 이렇게 우리 자세라는 거, 삶의 자세라는 거, 이 하이리빙 속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가 성장할 사람, 못할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리더 사장님들 눈에는. 왜냐면 처음에 우리 뭐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진 않잖아요. 저 역시나 하이링 만나기 이전에 저와 하이링 만난 이후에 지금 제 모습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이 속에 오지만 그분이 어떻게 리더 사장님들은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마스터까지 갈 사람, 몇 년 하다 그만둘 사람 이걸 알 수 있냐? 하이리빙 리더 사장님들이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뭘 보고 아냐? 그 사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세만 바꿔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고요. 그러면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외적 자세는 우리가 너무 많이 시스템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내적 자세도 많이 다뤘습니다. 외적 자세는 저희가 뭐 누군가 만날 때 요즘은 옛날처럼 뭐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런 걸 권하진 않잖아요. 그런 걸 권하진 않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신뢰가 되지 않는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 그죠? 그런 차림으로 가는 게 좋고요. 내적 자세는 이 속에 있다 뭐 책 읽다 보면은 내적 자세는 저절로 갖춰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리빙에 오래 하신 분들은요. 정말 긍정적인 말, 이래 누군가에 칭찬해 주는 게 습관화돼 있고요.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 자세, 내적 자세는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리더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리더라는 게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주부들도 남편들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리더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모든 조직 사회에서도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최명철 교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세미나 때 많이 오셨고 그분이 북새통이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거기에 회원이에요. 회원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나처럼 해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라라는 사람에겐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이죠.
단지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침은 자신의 길이 옳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와 함께 갈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리더하면 누군가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리더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시작하거나 뭔가 자신의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5년 하고 말 거야, 3년 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하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돼볼 거야. 한번 성공을 해볼 거야. 이러면서 본인의 성공을 기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결국 오너, 사업가를 얘기한대요. 그리고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을 우린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거를 제가 차트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신을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신을 이끄는 사람, 어디로?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나를 어디로 이끌어야 될까요? 그냥 그냥 친구들이 여기 가자 그러면 여기 일로 가고, 모임 가자 그러면 모임 가고, 막 이거는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명확한 꿈과 목표를 정립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갈 수 있는, 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행정지가 잡히는 거잖아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내 스스로를 하이리빙을 만나면 누구나 시작하시는 분은 마스터가 가고 싶고 하이마스터가 가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오너 임페리얼도 가고 싶고 오너도 가고 싶고 로얄 오너도 가고 싶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목표로 세워놓고 정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우리 그 목표 세우는 거 있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확실히 세워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하이리빙 시작하면서 그냥 오라니까 오고 강의 좋아서 좋고 뭐 제품만 쓰고 그냥 이러면 여기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이 명확한 꿈과 목표가 없으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시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꿈과 목표가 정립되었을 때 나를 이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하이리빙 하다 보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초창기 때. 저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요. 다안다병에 걸립니다. 다안다병에 걸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스폰서님 말씀이 옳다라는 거 알아요. 옳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저는 아마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아직 정체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25년 초에 우리 이제 매일 한번 출근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 스폰서님한테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폰서님, 제가 마음대로 했더니 정말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정체되는 것 같으니 이제는 스폰서님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매일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이리빙 지사 옮기면서 매일 출근은 지금 못하게 됐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은 사무실을 오고 있어요. 지금은 스폰서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자는 대로 토 안 달고 따라 하려고 지금에서 다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리빙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 스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곳에 오면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이리빙은요, 아주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고, 새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말. 이 말이라는 건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또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내 뇌로 들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되돌이표가 되거든요. 이 말이라는 거는
계속 긍정적이면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애 결혼할 때 남편이 보고 싶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몰래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마 정신병원에 가고 없었을 거예요. 그래 계속 긍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슬럼프도 올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버리는 기술, 그런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를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예, 미리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자꾸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이링 시스템이거든요. 이 미팅 속이라는 거죠. 그곳에 가면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 칭찬 문화, 그리고 조금만 다른 거 입고 가도 이쁘다.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 만나다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나죠. 요즘 날씨가 더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에너지 버스라는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를 피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 에너지를 뺏어 먹는 확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언어를 주고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하이리빙 시스템을 오게 되다 보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 관리예요. 여기에서는 우선순위의 정립인데, 우리 시간 관리,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제일 필요한 자원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우리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소중한 건 먼저 하기라는 그 책이라든가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그거 꼭 안 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그냥 소소한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게 어떤 게 소중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하이리빙 처음 할 때 모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이리빙 미팅만 되면 꼭 모임을 잡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안 가면 거기 가야 사람들에게 하이리빙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품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갔죠. 그러다 어느 날 자꾸 미팅을 와야 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중심이 안 잡혔죠. 그러다가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나연 사장님, 1년만 아까 우리 일부에서 성공의 3원칙 얘기했잖아요. 성공의 3원칙을 1년만 지켜봐라. 그리고 네가 연봉 4천 마스터 못 가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먹고 하이리빙에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해 11월 달에 올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마스터 카운트다운 들어갔거든요. 제가 모임을 안 가기 시작하고 미팅을 먼저 오기 시작하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너는 언제 미팅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먼저 정립하고 그 중요한 거를 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다른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맞춰지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바빠 죽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스케줄이 엄청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옳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링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도 여유로워 보여요. 오히려 스케줄이 빡빡한데도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열정 관리입니다. 이거는 자기 후원인데, 우리가 열정이 많을 때는 뭔들 못해요. 그죠? 저도 열정이 많을 때는 막 사람들도 더 만나고 집에 안 들어가요. 계속 누군가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하이린 얘기도 저절로 탁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정은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씩 슬럼프도 오고 떨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졌을 때
이때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자기 후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다 했겠죠? 했을 때 저희 집에는 툴이 많았어요. 책도 많았고, 테이프도 많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떨어졌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책이었어요. 책이고, 테이프이고, 그리고 이런 미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폰서님과 자주 이야기하고, 뭐 상담할 게 없어, 움직인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안부 전화라도 해보고 이러면서 나를 관리해야 돼요. 나를 후원해야 이 열정 관리를 할 때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은 오죠. 역경은 오는데 이 역경 관리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에는 이 역경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려면 공기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그 바다 그 큰 물살을 헤쳐나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어, 엎친 데 덮친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대운이 찾아올 때는요. 징조가 있대요, 징조가. 그게 어떤 징조냐면은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대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대요. 우린 그럴 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포기를 할걸요? 근데 하이리빙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그러잖아요. 우리 동트기 전에 해가 제일 깜깜하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역경이 많이 올 때는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찾아보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자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스폰서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움직여줘서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자세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를 이끄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마음의 한계는 없다. 가난과 부 모두 생각이 산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혹시나 하이리빙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분은 잘 가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얼른 버리셔야 돼요. 저분이 하는데 나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게 곧 움직여서 나를 성장으로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를 이끄는 자세에서 타인을 이끄는 자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타인을 이끄는 자세. 이거는 타인이라는 거는 누군가 내 상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언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말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친구로부터 이제 산행을 가자 그래 따라갔어요. 갔는데 옆에 언니가 참 예쁜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그 언니 보고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나보고 나연 씨는 어떻게 피부가 이래 좋아? 피부 관리를 참 많이 하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는 언니처럼 이쁘면 덜 해도 돼요. 그런데 언니가 피부 관리 저처럼 하시면 훨씬 더 이뻐질 거예요. 이래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은 어쩜 저리 말도 이쁘게 하냐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이리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 때 사람이 옆으로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배려와 희생입니다. 이 배려와 희생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폰서와 함께 이 배려와 희생, 사랑을 함께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리더십에 따라서 어쨌든 이 스폰서는 스폰서에게 파트너는 스폰서는 파트너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모든 거에 저처럼 내 거를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거 조금 손해 보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시스템 같은 데 오면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이 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타인으로부터 아마 괜찮은 좋은 내주의 사람이 모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솔선수범 제가 여기에 이제 이 6.25 전쟁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이 솔선수범은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따라 할 수 있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여기 강의하다 보면 강의장에 처음 안내되신 분들 중에도 이게 몸에 배인 분들 계세요. 그냥 컵이 한 개 밖에 떨어져 있어도 주워 나가는 분.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우리 여태 역사상 국가 간의 전쟁 중에 우리 지금 밖에 싸우고 있는 나라 어디죠? 그 전쟁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원래 국가 간의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6일 만에 끝났어요. 근데 그래서 전쟁 그 연구하시는 분이 이걸 연구해 봤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대승을 했고 이집트가 완전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래 이걸 연구해 본 결과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장교, 이집트에는 죽은 사람들이 군사들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앞에 나섰다는 거예요? 장교들이 앞에 나섰기 때문에, 리더들이 나섰기 때문에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리더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먼저 나서서 할 때, 그럴 때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 그게 솔선수범을 내가 먼저 보여주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어, 외모와 복장, 이거는 뭐 우리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누군가 사업을 한다 하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샌들 신고 오면은 그 사람이 사업한다고 인정하고 싶은가요? 안 하고 싶죠. 그래도 뭔가 조금 갇혀 있고 일하는 사람처럼 일하고 갔을 때 누군가 저 사람은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지금 하이링 만나서 나가면 이런 소리 많이 듣는 분들은 성장해 계신 분들일 거예요. 네, 그리고 표정 관리. 우리가 미안하면서 미안한 표정이 아닌 사람들 있죠. 특히 부부관계에 그런 일 많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미안하다 이러면 그게 미안한 표정인가? 부부간에 이렇게 많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미인 대칭 비비볼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표정 관리 그냥 되거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청하고 칭찬하고 비판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뭐죠? 볼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비평하지 말고, 볼이 아니라 불입니다. 불만 갖지 말고.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그래서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이거 미인대칭 비비불만 할 수 있으면 표정 관리는 절로 돼요. 절로 되고, 이 이제 신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신뢰를 높이는 방법. 우리 이거 이제 신뢰의 속도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능력을 갖출 때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리빙을 하기 때문에 우린 유통이니까 제품에 대해서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일관성, 누구에게나 똑같이 특히 스폰서님들이 파트너가 많이 나오면 마음이 가는 파트너가 있고 아닌 파트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차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대해주는 거. 그리고 사업자라면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있어야 될 장소, 이 미팅 장소에 나와주는 일관성. 이런 것이 있을 때 신뢰가 쌓이고요. 그리고 친밀감.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밥 자주 먹고요. 자주 만나다 보면 저절로 친해져요. 이렇게 능력과 일관성이 있고 친밀감이 있을 때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분모, 자기 중심성인 사람이, 이 자기 중심이 커지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보다 요 위에 능력, 일관성, 친밀감, 이게 키워졌을 때 신뢰는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신뢰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 타인을 이끄는 리더가 아닌 하이리빙 사업가로서의 리더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리빙은요, 자영 사업이에요. 자영 사업이고 사업입니다. 장사 아닙니다. 하이리빙 사업하면서 나는 요즘 밖에 나가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나만 힘든가? 나만 안 되나? 이런 분들 있죠. 그게 왜 안 되고 왜 힘들까요? 하이리빙 사업하면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으면 나와서 많이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와서 움직이면 경기가 좋아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집에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저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그때 되면 경기도 안 좋은 거예요. 하이리빙 사업 별거 없거든요. 아까 저는 이제 최우자 사람하고 강의한다고 둘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되는 게 우리 사업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거는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진다 그래갖고 스폰서 꼴보기 싫어 나오기 싫어 이거 사업 아니거든요. 나로부터 일어나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사업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미팅은 시스템이 실체다. 우리 덱스트 예고 다 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팅에 나오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미팅 시간이 있을 때 집중해 주는 거. 집중을 해줘야 그 강사도 본인의 노하우를 다 뱉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필기. 이 필기는요, 강사에게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휴대폰 갖고 필기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리더사님들이 휴대폰으로 필기한다고 계속 휴대폰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아, 저분은 휴대폰으로 필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딴짓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우리는 예전에는 다이어리도 꼭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작은 메모지라도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관리 잘 하시고요. 사람 초대해놓고 내가 초대했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휴대폰 들고 자꾸 밖에 왔다 갔다 하면 그거 피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미팅에 오면 이런 걸 좀 갖춰주는 그런 사람이 리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칭찬과 격려, 좋은 문화 만들기. 우리는 좋은 문화거든요. 저 하이리빙 만나서 이 문화 때문에 이 속에 있게 됐어요. 왜냐면 처음에 왔는데 저희 자모의 엄마 중에 한 분이 하이리빙 하기 이전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만나면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스캔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처음 와서 그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하이리빙 시스템이 어떤 거길래 저런 분이 나에게 칭찬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문화를 내가 만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처럼 그냥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온 오프라인 우리 지금 줌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에서도 함께 뭐 어쩔 수 없을 때 뭐 화면을 꺼놓기도 하지만 꺼놓고 듣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화면을 켜놓고 듣는 게 중요하고 카톡도 우리가 단체 카톡 다 운영하잖아요. 할 때 함께 거기다 화이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네, 그런 문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품과 회사, 시스템, 팀, 스폰서에 대한 믿음. 우리 제품에 대한 믿음, 회사, 시스템, 이미 다 알고, 다 믿잖아요? 다 믿고 스폰서에 대해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요 팀이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서 아까 위에 우리 미팅 시스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팀이 우리가 정말 분위기가 좋고 정말 괜찮은 팀이 됐을 때 누군가 한 명이 오면 바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띄엄띄엄 마음대로 하면은 이 속에 누가 오면 절대로 거기에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울산이면 울산, 서울이면 서울, 뭐 경인이면 경인 이렇게 본인들의 팀이 아름다워지려면 내 자신부터 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이 속에 인이 돼서 주인이 되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멋진 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단풍이 지는 가을을 보면은요, 정말 예쁘잖아요. 가을 단풍상. 근데 가까이 가면은요, 그 빨간 단풍, 노란 단풍이 다 예쁠까요? 벌레 먹은 것도 있고, 퇴색된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쁜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개인 보면 저도 자신 없을 때 많고, 부정적일 때 많고,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다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곳에 딱 모였을 때는 서로에게 아까 그 배려, 사랑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팀이 멋져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팀에 대한 믿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섯 번째, 팀워크를 최우선으로 하라.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개인보다 이야기는 이 팀을 위해서 팀을 우선시하고 내 개인을 내세울 수 있으면 이 하이리빙 사업가로서는 정말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 팀워크로서의 자세 계속 반복되는 거죠. 스폰서 파트너 팀워크로서의 자세는 별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배려, 희생, 사랑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이 모든 이게 다 갖춰지는 거거든요. 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좋은 리더가 되려면요. 내가 먼저 리더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먼저 따르고
따라서 리더가 되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면 정말 멋진 성공자의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직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하는 사람이고요. 변화하는 사업이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빨리 성공하고 싶다. 하이리빙 속에서. 그러면 내가 먼저 빨리 변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뭐 그런 변화하는 리더가 되고 나처럼 나를 보고 변화하는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자,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생각한다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외로운 미치광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는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맨 먼저 일어서서 참여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시면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하이디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함께 성장해서 정말 정상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울산의 김나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